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 부장으로 계신 이호영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장 겸 회계학과 교수인 이호영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회계학과 전문이고요. 아마 회계학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네, 회계학은 미량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저희가 환자의 혈액이나 이런 검체에서 어떤 종양표지자나 호르몬 같은 거를 검사하고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미량의 이런 방사선용 의약품을 동물이나 이제 인체에 투여해서 영상을 얻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준위 동위원소를 이용을 해서 환자의 암을 치료하는데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의학의 한 전문 분야이고요. 저는 이제 그 분야의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제 병원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 산업체나 연구자들이랑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배경으로는 의료도 이제 산업화돼서 의료 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하고 또한 이제 점점 의료도 단순히 의사나 의료진이 잘하는 게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많아져서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모델을 좀 정립하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전자 정보라든지 여러 정보들을 진료나 진단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전문가들이랑 협업하기 위해서 정밀의료 패러다임을 이제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분당이라는 특성이 있는 지역 사회여서 분당 근처에는 판교라든지 이런 IT 기업들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IT와 바이오 업체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 굉장히 좋은 상대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서 그런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더 앞으로의 미래 의료를 선도하고 의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혁신파크라는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혁신파크의 미션은 미래 의료 기술과 헬스 산업을 선도해서 국가 발전과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게 그 미션이 되겠고요. 비전으로는 이제 혁신 클러스터 기반의 글로벌 연구 중심 병원. 그래서 단순히 연구자만 또는 의료진만 또는 산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과 연구자와 산업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연구화하고 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로는 그런 그 효과적인 융합 공동 연구,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 그다음에 성과 중심의 연구 관리, 그다음에 결국에는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 성과가 사업화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까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입지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낮은 구릉을 건너서 이제 있고요. 이 헬스케어 혁신파크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한 2km 미만의 터널로 연결이 되어서 도보로 한 2분 정도면 걸어서 서로 왔다 갔다 이동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판교 테크노밸리도 가깝고 또 하나는 광교 테크노밸리도 가깝습니다. 각각의 이제 판교와 광교에는 IT, BT 업체들이 많이 이제 입주해 있고요. 이러한 IT나 BT 업체들도 좋은 파트너로 실력 있는 병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이 가까운 지역 사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산업의 다양성을 좀 더 확보하고 결국에는 여기 또 그 IT, BT 업체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 삶의 질이 좋은 주거 환경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성남시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에 협업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아마 병원과 이런 기업들 또는 연구기관들이 협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환경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 및 교육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뭐 단순히 공간에 배치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구자나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서
최대한의 그 공동 연구나 협업이 가능할 수 있는 시너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의 병원 중심 융합 연구 단지가 되겠고요. 대지 면적이나 연면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4층, 지상 7층에 교육 연구 시설로 되어 있겠고, 여기 저희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서 기업과 연구기관, 그다음에 또 병원의 의료진들이 서로 협업해서 공동 연구,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구축해 놨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는 여러 이제 연구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성형 의생명 연구소가 되겠고요. 저희가 헬스케어 혁신파크 뒤쪽 부지에 이런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 연구시설들을 지하 2층까지 해서 현재 건설을 해서 사용 중에 있겠고요. 소동물, 마우스 같은 소동물뿐만 아니라 돼지나 이런 큰 대동물도 이제 실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식약처나 이런 국제 인증 기준에 맞는 연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기관하고 다른 점은 이런 그 감염성 병원체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ABSL2, ABSL3 시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상 실험실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의 기술들을 가지고 동물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헬스케어 ICT 연구소가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EMR을 자체 개발해서 그 저희 자회사랑 이지케어텍이라는 자회사랑 협업해서 헬스케어 2.0이라는 차세대 HIS를 개발을 했고요. 그거를 국내에서도 여러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중동이나 해외, 미국에도 수출을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헬스케어 ICT 연구소가 있겠고요. ICT 융합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 기획이나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PHR이라고 해서 Personal Health Record입니다. 각각 환자나 건강인의 그 건강 기록을 할 수 있는 앱 같은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환자 참여의 기반 기술이고 개인 건강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집에서 자기가 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기록도 가능하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환자들은 본인들이 병원에서 하셨던 검사 기록이라든지 투약 이력 이런 것들을 앱으로 확인하셔서 혹시나 동네 병원에 진료를 가셨을 때 그 앱을 통해서 본인들이 투약했었던 이력들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치료의 연속성을 가지고서 본인의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병원의 EMR 데이터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 연구하는 이런 플랫폼이나 질병 합병증 예측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IoT나 모바일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병원 내나 병원 밖의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활동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연구에 사용하거나 이런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제 국제적으로 여기에 쓰는 데이터들의 표준이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국제 표준 기반의 진료 정보 기록이나 의료 정보 기술 인증 이런 것들에 노력을 하고 있겠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뭐 앱이나 코딩을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해외에 팔거나 여러 기관에서 쓰거나 서로 다른 HIS에 연동이 돼서 쓰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국제 표준 기반의 데이터 코드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그런 것이 원활하지 않고 사업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이미 설계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2003년에 개원을 했는데 2003년 개원했을 때부터 페이퍼리스 하스피탈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종이를 쓰지 않고 환자나 의료진의 모든 업무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전자의무 기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연구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이런 바이오 데이터, 의료 전문가의 지식, 플랫폼 기술들을 가지고서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와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연구들을 지원해주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혁신파크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 산업체,
그다음에 학교들, 저희가 또 MOU 맺은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연구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들도 많이 있고, 정부기관들도 여기 일부 저희랑 MOU 맺거나 함께 하고 있어서 산학, 연, 정의 모두 함께 해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헬스케어 혁신파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이제 기초 연구 분야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핵의학 기술을 이용해서 생체 분자 영상을 소동물이나 사람에서 수행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겠고요. 그런 이미지 결과들을 이제 조직 검사나 이런 것들랑 매칭을 해서 어떤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생체 분자 영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에서 여러 가지 대사나 어떤 뭐 신경의 활동, 심장이 뛰고 이런 것들이 분자의 변화를 통해서 생리학적이거나 생화학적인 변화를 가지고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을 영상화할 수 있는 게 생체 분자 영상입니다. 그래서 분자 단위의 현상들을 영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런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마우스 같은 데 있어서 어떤 질병이 생기고 어떤 약물이나 치료에 있어서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영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 장비들이 있습니다. 뭐 보시면 MRI나 CT 같은 장비들도 있고, 빛을 이용한 광학 영상 장비들도 있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선 의약품인 펫이나 스펙트를 이용한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비들은 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2000년대 전후해서 이제 개발이 됐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병원에서 쓰는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동물로 다시 이제 재편해서 개발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이런 광학 영상들은 이제 동물 영상을 만든 다음에 일부가 이제 임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개발하거나 그런 연구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분자 현상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질병이 생기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람마다 어떤 유전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차이가 있거나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런 유전적인 문제가 살면서 어떤 생화학적인 변화를 유발을 시킬 거고, 그런 생화학적인 변화들이 누적이 되면 생리학적인 기능의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암이나 뭐 조직의 변화 같이 이런 구조적인 해부학적인 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적인 거는 뭐 유전 이미징이라든지 뭐 시퀀싱 같은 기술들이 있겠고요. 이런 생화학적인 변화는 영상으로는 펫이나 MRS를 가지고 스펙트로스코피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생리학적인 변화는 펫이나 스펙트 또는 이제 fMRI 같은 걸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구조적으로 어떤 병이 생겼거나 폐렴이 생겼거나 뭐 암 덩어리가 생겼거나 이런 거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CT, MRI 같이 구조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영상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비보 형광 영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비보 플로레센스 이미징은 광학 영상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형광 물질이 표지되어 있는 어떤 분자들을 마우스나 동물의 이제 생체에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사한 이후에 이렇게 외부에서 빛을 조사하게 되면 그 외부에서 쪼여준 빛에 의해서 형광 물질이 발광하게 돼서 그 발광된 신호를 마우스 밖에 있는 그 고감도의 CCD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획득을 해서 재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넣어준 형광 물질이 여기에 이제 적색으로 누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특정 물질이나 특정 분자를 표적해서 하는 물질들을 이렇게 영상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광 영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반딧불의 현상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딧불 같은 경우에 루시퍼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서 이런 루시퍼레이즈가 루시펠이라는 것을 재료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 반딧불이 우리가 여름에 빛을 내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에서도 이런 루시퍼레이즈를 오버 익스프레션 할 수 있게끔 유전 조작한 세포나 마우스를 이용을 하게 되겠고,
거기에 루시페린을 저희가 주사한 다음에 일정 시간 이후에 밖에서 이제 아까와는 달리 밖에서 빛을 쬐이지 않고요. 그냥 암실에 마우스를 넣고 영상을 얻게 되면 루시퍼레이즈가 루시페린을 옥시루시페린으로 대사하면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와는 달리 이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아까 형광 영상하고 다른 점은 형광 영상을 보면 이 나머지 부위가 퍼렇게 보였어요. 이거를 오토플로레센스라고 해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정상 조직도 어떤 빛을 쬐게 되면 반사하는 형광물 그 파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광 영상 같은 경우에서는 이 루시퍼레이즈가 발현하는 데에서만 빛을 내기 때문에 그런 오토플로레센스가 없는 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소독물용 MRI나 CT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줄기세포에 나노파티클을 매겨서 그거를 이제 주사한 다음에 이동을 관찰하는 경우인데 초기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고민감도로 우리가 이런 세포의 추적을 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단점은 저 세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파티클이 이동하는 거를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얻어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경우에서도 이 세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핵의학 영상에서는 이런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는 포지트론 이미션 토모그래피, PET라고 보통 하고요. 이런 그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마우스나 인체에 주사한 다음에 양전자는 이렇게 전자인데 양의 전하를 띤 입자입니다. 이게 이제 튀어나오면 자연계의 많은 전자랑 만나서 이제 음의 전하와 양의 전자가 만나서 두 개의 전자가 소멸이 되고 그러면 양쪽에 180도로 511 kV 이제 감마선이 발출하는데 이런 링 타입의 디텍터가 있어서 그걸 동시에 디텍션한 신호만 진짜 신호로 추출을 해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PET는 어떤 방사선 의약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영상의 의미가 다르게 되겠고요. 보시면 이런 물을 가지고 영상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포도당의 유사체인 플로로디옥시 글루코즈가 있습니다. 이제 체내에 포도당 대사를 영상으로 영상화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그런 뇌신경 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코카인 리셉터를 연구하기 위한 코카인이나 이런 항암제 또는 독극물 같은 것도 실제 최소 약효가 나오는 농도의 1000분의 1에서 100만 분의 1만 저희가 주사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미량의 독극물도 영상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도 높은 영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 시간에 재미있게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